네, 안녕하세요. 6월 25일 오전 시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그거 보고 제가 촬영하느라 살짝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금일도 외신 5개, 트위트 계정 11개, 차트 10종 모니터링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다양한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사실 좀 무겁고 또 숫자들이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또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금일 이슈는 ETF 대규모 유출, 그리고 클레이트 액트, 나스닥, 코스피, 유가, 채권, 금, 달러 인덱스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글로벌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NIT부터 보면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을 마치고 합의가 된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란 쪽에서 계속 반박을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합의한 적 없다 라고요. 심지어 공화당 의원 일부까지 가세해서 국 상원 의원이 트럼프의 이란 군사작전 권한을 견제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배경을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외교 성과를 국내 지지층에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맥락에서 좀 과장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에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전략적으로 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양쪽 다 속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중동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고, 이게 유가 가격의 완전한 하락을 막는 요인이 되고 채권 금리에도 상방 압박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 뉴스 나올 때마다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고,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이고, 기존 포지션 유지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스트리트저널입니다. 크립토 거래소 코인엑스가 이란 관련 단체들의 38억 달러 이상 불법 자금 이동 허브로 활용이 되어 왔다라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크립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뉴스가 단기적으로 크립토 전반의 규제 우려를 키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클레이텍스처럼 규제에 명확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오히려 이런 불법 사용을 차단하는 좋은 명분이 생기면서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되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중요한 소식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하나는 아시아 주식이 반등했다라는 거고, 그 중심이 코스피라는 거죠. 기술주 셋오프 이후 실적으로 다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스페이스X가 250억 달러 채권 발행으로 부채를 대폭 늘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 제국이 부채 재편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마이크론 실적이 코스피 반등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좀 이따가 차트 분석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FT는 마이크론 순이익이 15배 급증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이다라는 거에 다시 확인이 되었죠. 근데 동시에 비트코인 20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도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스닥 기술주 단기 반등 재료로 활용할 수 있고, 코스피도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디언을 보면 세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규모 7.2와 7.5짜리 강진이 연속으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물도 여러 채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계속 주둔하겠다고 밝히고, 이란 평화협상에 변수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레바논 전류는 이란 협상판을 흔드는 압박 카드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앞서서 NIT 뉴스랑 연결되는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나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29,705포인트,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고, 주봉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포인트는 10% 고점을 살짝 깨는 움직임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마이크론 실적이 반등 재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강하게 올리지 못한다면 이제 그것은 이 분배 작업의 신호를 볼 수 있고, 이 시간이 흘러서 강한 조정 국면이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6을 회복을 하고 위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리는 구조로 간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리스크는 AI 과투자 논쟁,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강세, 이 두 가지, 그리고 나스닥의 구조적 고점 문제, 고점 리스크까지,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서 현재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나스닥과 별개로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말아올리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 관건은 8600 지지가 이제 종가 마감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하루다라고 볼 수 있겠죠. 8600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9300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게 되고, 만약 이 밑에서 마감한다면 다시 한번 6000 후반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유가를 보겠습니다. 현재 69.25달러,
마이너스 6% 정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하방 압박을 받고 있고, 중요한 건 이 수치가 현재 미래를 먹고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공급 증가, 이란 석유 복귀 같은 걸,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의 공급 증가, 이란 석유 복귀 같은 걸 미리 가격에 반영을 해서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받을 곳에서 프라이스 액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향후 이 기대감이 또 어떻게 소멸되는지, 정말 실제로 작용하는지까지 우리가 보면서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유가롱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차트를 보면 3,980달러 마이너스 4% 정도이며 상황이 매우 좋지 않죠.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고 3,600과 3,800 구간, 그리고 그 밑에는 3,300과 3,500까지 이렇게 순서로 열려 있습니다. 달러인덱스 강세랑 기술주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금으로 가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죠. 비중 축소 유지하고 비중을 지금은 보수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요한 변곡에서 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채권과 달러인덱스 보겠습니다. 채권 금리를 먼저 보면 10년물 4.402% 그리고 30년물은 4.853% 둘 다 올라갔고,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채권이 팔렸다는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신호로 볼 수 있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1.54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플러스 0.79%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주봉 기준이며 지금 직전 고점 저항 구간에서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하락 구조로 간다는 게 아니라 1차 저항에 맞고 잠깐 눌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본질은 방향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지만 이 되돌림 이후 더 강하게 올라갈지, 이 저항을 어떻게 소화할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비트코인과 온체인 쪽 보겠습니다. 미체결 쪽 보면은 어제 급락에서 숏이 대거 올라갔고, 동시에 캔들은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미체결도 동시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롱이 손절이 나가면서 숏도 익절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다시 추가 하락을 하기보다는 반등 기대감이 살아있지만 아직 숏이 다 익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투매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매도합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중요 마지막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피날레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00과 펀딩비 보겠습니다. 현재 68,880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현재 6만 달러 기준으로 아래에는 58,000까지 롱 물량이 물려져 있고, 위로는 63,000 구간까지 물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에서는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위로는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하방을 어떻게 지켜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펀딩비도 거래소마다 다른데 숏이 우위인 거래소가 있고 롱이 우위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혼조세로 볼 수 있고, 아직은 이 숏들이 나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숏스키즈를 가하는 강한 상승의 움직임도 약간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시그널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개미들은 추매를 계속하고 있고 고래들은 크게 그닥 이 자리에서 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빨간 고래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 가격이 디스카운트 존이 아니라 좀 더 내려갈 자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중요 기점을 넘는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중심으로 잡고 시장을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ETF를 보면 24일 기준 2억 2,97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틀 만에 블랙록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물량을 던지고 있고, 금일도 많이 던질 거로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2,20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거래 매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 ETF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상방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고래들이 매집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더 내려가서 매력적인 가격도에서 기관과 고래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크립토 뉴스를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클레이텍트 관련 소식인데, 오늘 프렌치엘 하원 의장이 폭스뉴스에 나와서 클레이텍트 초당 지지를 받고 있다 라고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7월 17일 청문회 이후 8월 본회 상정의 경로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루미스 상원의원도 말한 내용이 규제의 불확실성이 혁신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내 임기 내에 맞겠다 라며, 상원에서는 루미스, 하원에서는 프렌치 양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카 관련입니다. EU 전체 암호화폐를 통합 규제하는 법안인데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겠죠. 지금 허가를 받은 기업이 약 200개밖에 안 되고, 기존에 EU에서 영업하는 크립토 기업의 83%가
이후 시장 접근을 못하게 될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2일 후에 얘기로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살아남는 대형사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룩셈부르크, 미카 본부를 공식 선정했죠. 이런 대형사들은 오히려 독점 구조가 강화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일러가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오픈 AI, 엔트로피,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의 흘러들어간 투자 자금이 결국 비트코인으로 로테이션 될 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AI 버블 우려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비트코인이다라는 시나리오죠. 지금 AI 거투자 논쟁이 나오고 있죠. 마이크론 실적은 좋았는데 스페이스X 부채 확대, 그리고 나스닥 주봉 조정이 보여주듯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슬슬 고개를 드는 시점이다라고 마이클 스텔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어디로 갈지 중장기적으로 핵심 서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본 지표인데, 비트코인 실현 가격이 현재 53,400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이 실현가 아래로 바닥을 찍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현재 저점 59,000달러에서 실현가 53,400달러, 아직 10% 정도 폭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표에서 보여주는 53,400달러를 우리가 저점으로 잡고 또는 기준으로 잡고 조금씩 모아간다면 나중에 웃을 날이 올 거라고 저도 함께 동의하는 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불안하신 분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아직 실현가 위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죠. 워시의 페드 의장 관련도 짚어보겠습니다. 7월 14일에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공식 증언을 했습니다. 금리 방향에 대한 힌트를 처음으로 줄 자리이며, 7월 14일 이전까지 금리의 불확실성 지속은 위험자산 변동성 확대, 그리고 7월 14일 증언 내용이 다음 큰 방향을 결정할 변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관련 소식인데, 한국 크립토 대표단이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 스테이블코인, 토큰 증권 국경 간의 규제를 논의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이 미국 규제 체계에서 적극적으로 발맞추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원화의 스테이블코인, 토큰 증권 제도화 속도, 이 두 가지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정리하면 상방 시나리오는 나스닥 3806 재돌파 성공, 코스피 8600 지지, 비트코인 61,000달러 회복, 클레이텍트 8월 통과 확정, 그리고 이란 협상 타결, 유가 안정. 하방 시나리오는 나스닥 고점 돌파 실패, 코스피 8,600 이탈, 그리고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 그리고 ETF 유출 가속, 달러니스 100이 돌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체크포인트 5가지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수비적인 포지션을 맞추면서 반대급부로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면 좋은 시기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 유출, 고래 부재, 달러니스 강세, 채권금리 상승, 그리고 마이클 셀러의 리스크까지 모든 게 악재로 다 보이고 모든 게 끝날 것처럼 가지만 결국 이것도 저는 다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손바뀜이 진행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추경 매수보다는 기준을 맞춰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따가 저녁에 기술적 분석 브리핑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